다음 함수 fx, gx가 저런 관계에 있습니다. gx를 부정적분했더니 x 5승 곱하기 fx에다가 플러스 a랑 같아진대요. 맞죠? 그때 fx라는 함수가 f1은 마이너스이고 f'의 1은 6이 나오는데 그때 g1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뭐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건 g라는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이 아니다. 그치? 대문자 g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g'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는 g만 필요합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인테그럴 이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해버리자? 미분을 해버리자. 적분 문제로 들어와도 정적분, 부정적분으로 들어와도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거의 한 60%, 70% 또는 심하면 한 80% 정도는 다 사실은 미분이에요. 알았죠? 자, 미분을 해서 인테그럴을 없애주세요를 원했던 거야, 이 문제는. 그러면 뭐야? 좌변은 gx가 되고 우변은 뭐예요? 일단은 고변 미분으로 갈까? 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의 미분. 그리고 플러스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져. 여기다 그치? 그러면 뭐 해요? 여기다가 1을 넣어봅시다. 일단 g1이 필요했던 거니까. 뭐야? 5 곱하기 f1 1 곱하기 f'의 1. 뭐야? 대입하면 끝나네. a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었던 거야 사실.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답은 얼마? 마이너스 4. 답은 몇 번? 13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이거 왜 지난 시간에 푼 거 같지? 내가 푸세요 하는 대표적인 문제들 중 하나인데 우리 반 안 풀었나? 뭐래?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근데 fx를 뭐 해버렸어? 적분했다가 미분했네. 의미 없잖아. 다시 fx로 돌아올 거고. 미분했다가 적분하네. 의미 없잖아. 다시 돌아오잖아. 그치? 근데 뭐 여기는 진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얘는 마지막에 해야 되는 연산이 인테그럴로 끝났으니 뭐는 바뀔 수 있다? 상수항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x의 10승, x의 9승, x의 8승, 점점점, x. 그 다음에 1을 붙이고 c를 붙이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없지? 사실은 원래 이 1은 뭐야? fx를 한번 여기까지 fx 돌아온 거를 한번 미분할 때 이미 사라졌고 다시 적분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적분상수가 붙어야지. 그래서 1 붙이고 c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는데 의미가 없고 그냥 c를 붙입시다. 상수항만 바꾼다라는 의미로. 알았죠? 그게 뭐예요? 대문자 fx. 그러면 그 c를 구하기 위해서 뭘 줬네? 0을 줬네. f0을. 그러니까 얼마? 1이니까 c는 1이겠다. 그렇지? 그러면 f2의 값은 뭐예요? 2의 10승, 2의 9승, 점점점 어디까지? 2, 그리고 1까지. 얘네들의 합을 구하셔야. 맞지? 자, 근데 이번에는 뭐 해보자? 이쪽 방향으로 더 해볼까? 어때? 등비수열의 합이지. 등비합이 아니라. 등비합이지. 맞죠? 그럼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에 몇 승? 10승 보고 10승 하지 말고. 맞죠? 여기는 몇 승? 항의 개수승. 그럼 여기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1승, 2승, 3승, 10승까지니까 몇 개? 11개죠.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도 있나? 어쨌든 11개. 그럼 답은 뭐야? 2048-1이니까 2047이겠네.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다음. 43번. 역시 정리. 자, 우리가 항상 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을 찾아가야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G의 도함수입니까? 아니요. 그냥 G입니다. G. 주어져 있는 다른 정보들도 여긴 별로 없네. 뭐 F도 없고 뭐 없네. 어쨌든 G의 프라임 도함수가 필요할 리가 없잖아. 그럼 미분하라고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의미 없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인테그럴 하는 거지. 맞죠? 그럼 뭐야? 원래 함수 fx-gx로 돌아옵니다. 얘 적분해줘 뭐예요? x의 4승 플러스 x제곱. 계속 봐봐. 누가 봐도 적분하세요 하고 있잖아. 대신에 뭐 붙여? 적분 상수는 바뀔 수 있겠다. 맞지? fx 빼기 gx는 x 4승 플러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c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는 거야. 이번에는 어때? 우리는 f도 사실 도함수가 필요 없는데요. gx도 도함수는 필요 없고 분열 조건도 필요 없지. 근데 f도 도함수가 필요 없잖아.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할래?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것도 좋고 이 상태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고. 자, 일단은 f든 g든 뭔가 하나가 기준은 돼야 돼. 그걸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래? 그건 너희들 편한 대로 해. 나는 g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요. 그럼 미분하세요. 크게 상관없어요. 알았죠?
F를 기준으로 삼고 싶어? 그럼 이거 자체를 인테그럴 남겨둬. 미분 괜히 하지 말고. fx를 기준으로 가고 싶으니까 미분할 필요도 없고 적분할 필요도 없잖아. 우변을 그냥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대신에 뭐는 다른 정보들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뭐 정도는 너희들이 파악을 해줘야지. G1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F1도 필요로 하고 뭐야? C도 필요로 한다까지는 기억을 해놓고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해서만 사실 고민을 사불포시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여기서 너네가 근데 잠깐만 뭔가 나도 고민 좀 해야겠다 이건.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적은데? 잠깐만 이거는 G를 기준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대박. 이거 방금 내가 적분하자였는데 적분해서 인테그럴 없애자였는데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이거. 이거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미분해야 되겠다. 일단은 해보고 다시 돌아오자.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왜냐면 우리 G가 궁금한 거잖아. F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저번에 미분하세요라고 해서 미분을 한 거니까 우변은 그대로. 아까 방금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라고 한 건데 여기서 F'을 G로 바꿀 수 있잖아. 양면 미분. 그럼 이거잖아. 그죠? 그 상태로 때려 넣어봐. X에다가 GX를 곱한다. 거기서 G 도함수를 빼면은 뭐가 나온대? X의 샴승 플러스 2X가 나온대. 여기서 해석이 되네. 뭐가? GX보다 X를 곱했으면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갔지. 근데 얘는 GX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놈이지. 그럼 우변에 있는 최고차인 3차는 누가 만든 거야? 얘가 만든 거 아닐까? fx는 몇 차란 얘기야? 2차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차수 얘기로 gx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네. 다시 한번 gx는 몇 차다? 2차 함수다. 그래서 gx를 뭐로 잡아? 해보자. 그러면 좌변에 얘는 뭐예요? ax 3승 bx 제곱 cx.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도함수. 바로 함수 해도 되죠? 2ax 마이너스 b. 그게 지금 4x의 샴승 플러스 2x인 거야. 3차항끼리 비교하고 2차항 없으니까 0이라고 하고 1차항은 2라고 비교하고 상수항 없으니까 0이라고 하면 b는 0. 그러면은 결국 누구만 찾으면 돼? a는 4네요. 그 다음에 1차항. a가 4니까 c는 10이네요. 그럼 b는 0이면 끝나잖아. 그럼 fx 완성이, gx 완성이다, 그치? 어쨌든 G1의 값은 A, B, C의 합이니까 답은 얼마야? 답은 14겠네? 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치? 요거는 머리 조금 쓰기는 해야 되겠네. 미분을 할지. 제가 시키는 대로 미분을 할지. 두 번째 조건. 아니면은 적분을 해서 미분기호를 없앨지. 거기서 고민인데 G만 생각을 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F를 생각하면 F는 필요 없잖아. 맞죠? 그래서 F를 G로 바꿀 수 있는 재료로 쓰기 위해서 오히려 좌변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미분하자가 맞는 거지. 두 번째 걸 조건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끝.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44번 갑시다. 이번에도 인테그럴로 뭔가 gx를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gx다. fx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하자? 웬만하면 fx를 gx를 한번 바꾸는 용도로 사용을 해볼까? 뭐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 인테그럴보다는 차라리 도함수가 낫지. 그지? 얘들아, f와 g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편하지. 그냥 f, 그냥 g만 있으면 당연히 편하지. 맞지? 근데 저 첫 번째 조건 gx는 인테그럴 어쩌고 저쩌고 fx 저 녀석 잘 봐. 인테그럴을 있는 저 상태 첫 번째 조건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은 양변을 미분해서 좌변을 f 프라임으로 쓰든가 둘 중 하나는 써야 돼. 맞지? 도함수를 쓸래? 인테그럴 부정조건을 쓸래? 기왕이면 도함수가 낫지. 왜?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미분할수록 항이 점점 줄어들잖아.
근데 적분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적분 상수 C가 계속 생겨나잖아. 미지수는 당연히 정해놨지.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자? 첫 번째 조건을 미분하는 용도로 써버리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굳이 G인데 G'을 만든 이유 뭘까? 우변에서 fx에 대한 정보를 주거든. 그래서 fx를 뭐 할 수 있다? G'X에다가 x제곱을 빼는 영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얘를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뭐가 된 거야? 색을 바꿀까? 두 번째 식은 뭐가 된 거야? G'X에다가 x제곱을 뺀 어떤 함수가 있었어. 거기다가 뭐 했어? gx라는 함수를 곱했는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x의 4승 플러스 8x의 3승이 나왔어.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신들이 힌트를 찾아가 보자. gx의 차수는 몇 차? 최고 4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얘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곱해서 4차식이 되려면 상수 4차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gx가 4차부터 출발해보자. 얘도 신경 써보자. 얘 뭐야? 3차잖아. 3차식에다가 4차식 곱했는데 4차식이 될 수 있어? 없지. 그럼 gx는 4차는 불가능. 맞죠? 두 번째, 뭐 해보자? gx가 3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gx가 3차식이면 가능합니까? 얘 3차식이에요. 맞죠? 그럼 얘가 1차식이면 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가능하지. 왜? gx를 미분해서 얻은 g'x가 2차식인데 2차식 빼기 2차식이 없어질 수는 있잖아. 만약에 g'도 x제곱으로 출발한다면.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다. 그치? 물론 그 밑에 항 때문에 탈락할 거야. 좀 이따가. 근데 일단은 최고차만 보면 가능은 하다. 맞지? gx가 2차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요? gx 2차, 얘 미분하면 1차. 1차식은 아무리 써봐야 2차식에 2차항에 관여 안 하거든. 그럼 얘는 2차식, 얘도 2차식, 4차식 가능하네. 그 다음에 gx가 1차면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지. 왜? 얘는 1차, 얘는 상수. 그럼 얘가 상수면 얘 때문에 2차식이잖아, 결국. 2차식 곱하기 1차식은 4차식이 될 수 없지. 그러면 가능성은 누구다? gx가 3차식이거나 2차식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가 몇 차식? 3차식이라고 해볼까? ax 3승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근데 그러려면 얘가 몇 차식 돼야 된다 그랬어, 아까? 1차식이 되어줘야 된다고 했지. 그럼 1차식이 된다는 거는 g를 미분한 누가? 3ax 제곱에다가 x제곱을 뺀 게 없어져야 되니까 a는 얼마? 3분의 1이라는 얘기다. 맞지? 맞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그럼 다시 한번 얘는 뭐다? x제곱으로 출발해서 사라집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ax의 제곱, 있어도 되나? ax 제곱이면 얘는 뭐야? 플러스 2ax가 되겠지. 야, 탈락 안 한다. 된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 맞지? 됐지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차식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여기에 상수항이 나와버리게 될 거고, 그러면 둘이 곱하면 주면 여기 1차식이 나와요. 없잖아. 2차항도 없고. 그럼 여기가 끝이다, 그치? 거기서 조금 있다가 4차항과 3차항 계수 한번 써보러 갈게요. 두 번째 뭐가 가능하다? gx의 2차도 가능하다. 일단은 ax 제곱에서부터 출발해봐. 얘 미분하면 나온 게 2ax. 그럼 최고차의 계수는 뭐야? 여기 우변은, 좌변이 아니지. 이 왼쪽 첫 번째 괄호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ax로 출발할 거야.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때? 둘이 곱해주면은 오케이 4차항, 3차항 만족하네. 여기도. 대신에 더 이상 밑에 항을 안 붙이기만 하면 돼. 맞지? 그럼 전개해서 누가 되는 이해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자. 얘도 괄호 좀 칠까 이제? 자, 전개해볼까? 그럼 뭐 나옵니까? 3분의 2a x 4승 2a 제곱 x 3승.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a x 4승 플러스 2a 제곱 x 3승 됐니? 그게 같아진다고 해봐. a 얼마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3 가능합니까? 근데 넣어보니까 탈락이에요. 얘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넣어봤는데 두 번째 게 안 맞아. 탈락. 여기서는 맞춰보기 위해서 A에 2를 넣어볼까요? 넣어봤더니 8, 어머! 맞아, 떨어졌네.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지. 알았죠? gx는 뭐예요? 2x의 제곱. 결국 뭐다? 이번에도 차수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다. 알았음?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근데 풀어줘야 된다. 그치? 여기서 이제 좀 더 머릿속으로 하는 고민이 많아지게 만들면 그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지. 이 정도면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살짝 순한 맛.
알았음? 간다. 49번. 자, 이번에도 역시 필요한 걸 잘 보자. FG다, 그지? 마지막 물어보는 게.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너희가 전략을 짜면서 가야 돼. 아까 내가 지금까지 뭐 한 4문제 정도 풀었는데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뭐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그지? 수학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의 조건, 나의 조건, 다의 조건을 보고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게, 말이 안 나와. 찾아보려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간화의 조건을 건드린단 말이야.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물어본 게 F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이야? 뭐 떠오르는 거 없어? F도 G도 똑같은 1을 넣어놨잖아. 왠지 뭘 것 같아? F1과 G1의 합과 F1과 G1의 곱을 만약에 알 수 있다면 뭐로 마무리 짓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놈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 이 문제는. 오케이? 그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F1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이다. 그럼 뭐야? fx의 식을 찾아서 1 넣어세우겠니? gx라는 함수의 식을 찾아서 무조건 1 넣어보세요겠니? 아니지. fx랑 gx는 각각은 몰라도 합과 곱을 알 수도 있잖아. 그런 다양한 방식을 생각을 해놔야지. 그러면 이제 나의 조건 딱 보자마자 적분화 되잖아. 그지? 왜? 오면은 x제곱이 되면서 적분화해서 c1만 붙이면 되고. 얘를 딱 보니까 그럼 이제 뭐야? 이게 사실은 다 때문에 먼저 보인 거긴 한데 이거 보면서 아무 감흥이 없으면 안 되죠. 또 차수 얘기할 거야? 아니. 누가 봐도 FG를 뭐 했어? 하나씩 미분하면서 더했잖아.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이 미분이잖아. 저거 뭐야? 곱의 미분이지.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뭐 나온다? fx 곱하기 gx가 나오는 거야. 우변 적분할까? 3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더하기 c2로 가자. 알았지요? 그러면 이제 C1, C2를 찾기 위한 재료가 바로 뭐야? 이거죠. 알았음? 좌변이 뭐니까? 0 넣어주면 2니까 1 더하기 1. 얘도 0 넣어주면은 2 나오는 C1은 2. 됐니? 두 번째 얘는 F0, G0. X에 0 넣어주면은 F0, G0 곱하는 거네. 1이네. 그럼 우변도 X에 0 넣어주면 빵빵 C2. 얘가 1 나와야지. 알았나? 그럼 이제 끝났잖아. fx 몰라도 돼. gx 몰라도 돼.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 이거 인수분해해서. 밑에 거 인수분해해서 fx 곱하기 gx니까. 뭐 한 놈이 f겠지, 한 놈이 gx겠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불편하거든. 알았죠? 알았죠? 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분가능한 함수, 도함수. 자, 어때? 이 문제는 좀 친절하네. 가해 조건을 일단 줬잖아. 그지? 이것도 f'g 더하기 f 곱하기 g' 했으면 똑같겠지, 방금 문제랑. 누가 봐도 근데 곱의 형태 잘 보이게 해놨잖아. 그럼 조금 친절한 거지. 어쨌든 곱은 뭐다? x 3승 마이너스 3x. 거기다가 적분상수 c1 붙여놓자. 알았죠? 가의 조건은 좀 친절하. 물론 나다가 좀 지저분하게 할 거야. 나에서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x에 뭐 넣어보세요? 0? 다 좋아. 2 넣어봐야지. 그럼 뭐야? 좌변이 G2인데 우변이 0이잖아. 어머? 그러면 C1을 채울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지. F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2가 0이니까 G2 때문에라도 0 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좌변은 어차피. 맞죠? X에 2 넣어볼까? 그럼 뭐다? 좌변은 빵! 우변은 뭐야? 8-6 플러스 C2. C2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어? 다시 한번. fx 곱하기 gx가 완성이 됐죠. 뭐예요? x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놈이 0 되는 식이잖아.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우변.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2. 아까 2, 2, 2, 2. 2 넣었으니까 0 나왔었잖아. 인수분해 되겠지, 당연히. 안 되면 내가 잘못. 맞죠? 그럼 우변이 뭐가 됐어? 일단 2가 나오도록 하는 인수 x-2. 2가 나오도록 하는 애. 2 넣으면 0 되는 인수 x-2. 그 다음에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어머 이거 뭐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식이죠. 일부러 이렇게 썼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fx, gx를 찾아가 보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세 개의 인수들 중에 적당하게 두 개는 누가 f든 g든 누군가가 가져갈 거고 다른 하나는 누가 gx가 적당하게 알아서 그냥 가져가겠지.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들아? 얘가 만약에 f라고 치고 이 두 개 합쳐서 그냥 g라고 잠깐 가정을 해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곱해서 이게 된다는 얘기는 진짜 f는 무조건 이거고 g는 무조건 이거란 얘기야? 아니잖아. 뭐? 최고차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 맞지? 그게 서로 약분돼서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물론 이건 틀리긴 했어. 왜냐하면은 fx랑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거든. 오케이? f와 g는 최고차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k와 k분의 1이 아니라 뭐는 될 수 있다? 1과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다. 여전히 최고차의 개수를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라고는 말 못해요. 두 가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어? 그러면 이제 뭐 해봐야 돼? 일단 인수 적당히 나눠 가져가 보자. 일단 gx는 뭐래? 그리고 fx는 뭐래? 자, 여기서 빨간색 함수, 빨간색 내가 쓴 거 이거 요거 잘 봐. 인수를 적당히 나눠 가져갈 건데 gx라는 놈은 fx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x-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럼 누가 봐도 f는 뭐고? x 플러스 1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x 플러스 1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거 확실하잖아. 근데 f0이 음수라며. 지금 1인데 그래서 뭐야? 둘 다 마이너스 붙이라는 얘기지. 그럼 f 지호 완성이야. 답 나왔죠? 끝. 여기까지. 조금 나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써보는 그런 녀석이지. 이런 문제들이 뭐 지금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약간 중킬러급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 같은 문제인 거지. 이건 터프 맞아요. 어렵습니다. 왜? 뭔가 추론을 해야 되거든. 이거라고 가정하고 해볼까? 아, 틀렸네. 저거라고 가정하고 해볼까? 맞았네. 이거네. 그러면 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알았죠? 알았죠? 논리적 추론. 자,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72번으로 갑시다. 역시 정리. 자, 요거 72번. 이 문제 왜 질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아직 우리가 잘 못 쓰고 있는 게 있어. 비율관계. 이거 제일 대표적인 비율관계 문제. 잘 봐. 그냥 식으로 자꾸 주절주절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수투는 있잖아.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게 중킬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식으로 주절주절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쉬운 문제에 속해, 나중에는. 알았죠? 지금은 물론 순한 맛이긴 해요. 자, 가자. F'을 줬네. 뭐 해야 돼? 전개해서 실제로 부정적분해서 fx 구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뭐하러 그래?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누가? fx가. 엥? 왜요? 얘가 0 되는 게 0과 1하고 중거거든. 맞지? 얘가 0이고 얘가 2잖아. 근데 fx가 뭐 안 된다? x축에다가 접한된다. 제일 처음에. 그지? 그럼 답은 딱 두 개 중 하나겠네. 1번 이거. 2번 이거. 맞니? 근데 누가? F1은 양수라며. 0과 2 사이 어딘가에 1이 있겠지. 그곳에서 y좌표가 양수가 나온다며. 그럼 이건 틀렸네. 그럼 어디? 요거겠네. 맞지? 그럼 하나로 일단 좁혀졌다. 어디까지? 잠깐만. 요거. 여기까지 좁혀졌다. 맞지?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F1. 1이 어디야? 정중앙 아니냐?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이거 나오잖아. 그놈의 절반에 해당하겠지. 맞지? 그럼 우리는 일단 뭐 하자? 이거 전체 1이고 하자. 뭐야? 4A, L, 3. L이 왜? 이거니까. 알았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네. 근데 최고차의 개수 어떻게 출발할 것 같아? 얘가 지금 6x의 제곱으로 출발하니까 얘는 뭐야? 2x의 3승으로 출발하는 함수였겠지. 끝. 답은 4. 이거는 8이고 그놈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써줄 수 있잖아. 이게 너희들이 계속 연습하고 볼 줄 알고 쓸 줄 알면은
어느 상황에 써야 되는지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나처럼 보자마자 이거 비율관계인데 이게 보여. 오케이? 내가 이제 이걸 문제를 방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걸 비율관계로 설명해야 되겠군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보자마자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감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율관계는 나랑 하면서 너희들이 평소에 습관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계속 고민을 이것저것 해볼 때 비율관계도 그 고민의 후보에 넣지 않는다면 사실 스스로 보기는 힘들 거야. 나한테 들어서 맞네? 는 되지만 혼자 쓰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그림으로 풀 것인가 식으로 풀 것인가. 그때 일단 시도는 식으로가 아니라 일단은 그림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럼 실패하면 뭐예요? 그때 식으로 가면 되잖아. 평소에 연습은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물론 숙제 양이 많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고민하기는 쉽지 않은 건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1110번이구나. 1110번 가보자. 뭐예요? 일단 fx가 필요하다, 그죠?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이 녀석을 적분할래요? 미분할래요? 적분해야지. 정확하게는 누구를? 이 녀석을 적분해야지. 안 보여? 잘 봐.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gx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분해봐. 2x잖아. 여기 있네. 누가 봐도 곱의 미분이야. 곱의 미분 꼴이야. 인테그럴 속에 있는 함수가. 그럼 이거는 인테그럴 하라고 시키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접 인테그럴을 하는 거야. f 곱하기 g가 나오게. 알았죠? 지운다 다시. 그래서 이거는 뭐다? 양변을 미분해서 인테그럴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찐 적분을 해주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 우변은 안 건드렸다는 얘기지. 좌변은 인테그럴은 문제가 붙여놨고 우리는 그 인테그럴을 따라서 쓴 것뿐이니까 우리가 양변을 적분해야지도 아니잖아. 그 우변은 그대로 가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제 우변 잘 인수분해 해봐. 당연히 얘네 나오겠지. 그럼 남아있는 인수들이 fx는 얘기잖아. 그럼 완성 끝. 알았죠? 인수는 어떻게 되나? 이거 왜 안 돼? 나 뭐 잘못 썼니? 맞는데? 야, 내가 미쳤다. 미안해요. 내가 미쳤다. 좌변에 뭐부터? 적분상수 C부터 해야지, 맞지? C부터 해야 된다,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여기다 C 붙이자. 1은 어디 갔어요? 그냥 1까지 포함해서. 모르는 상수라는 얘기니까. 알았죠? 오이씨. 자, 어쨌든 간다. 뭐 해야 돼? 이 식 자체가 1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지. 1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맞죠? 네, 그래서 아까 하려고 한 거 다시 하자. 여기서는 그럼 우변이 뭐가 됐어? 그러면 f가 된 거지. fx의 최대 최소는 삼각형. 이참수의 최대 최소라서. 그냥 2분의 1 덮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알았지요? 마지막 14번. 간다. 14번. 뭐를 줬네? f의 도함수를 줬네. 엄청난 정보를 줬네. 그지? 도함수를 줬는데 f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얘기겠지. 식으로 갈 것이냐, 그래프로 갈 것이냐. 물론 둘 다 필요는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f에 대한 정보를 볼 때 그래프를 그린 건 맞겠지. 어떻게 생겼어?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때 정적 부분을 배우면 사실 더 정확한 얘기가 되긴 한데 여기서 감소하는 양은 똑같아요. 맞죠? 왜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고 여기가 루트이잖아. 기억나?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넓으면 더 내려갈 거고 여기가 더 넓으면 여기가 많이 내려갈 거고 간격이 똑같잖아. 극소값 둘이 똑같다. 맞지? 알았죠? 이거는 상식.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지금 F0이 얼마? 1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값이 얼마?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라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 뭐가? 그래프가 그렇게 도움 되진 않을 거야. 결국 식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알았죠? 지금 현재 F'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생겼니? 식이 어떻게 돼요? X에서 0에서 일단 0.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 플러스 루트 2에서 0.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차의 수는 몰라. 사이로. 어차피 적분할 거라서. 되냐? 되냐? 그럼 뭐예요? 뒤에 거 전개. 합차서 먼저 쓰고 X배. 이렇게 됐다, 그치? 그럼 이제 적분할 수 있겠네. fx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4a로 잡은 거다. 일부러 a로 안 잡고. 알았지? 적분해봐. 뭐예요? ax 4승. 뭐예요? 마이너스 4a의 x제곱. 알았지요? 그리고 적분상수 뭐예요? c 묻겠지. 그럼 뭐야? 누가 봐도 0 넘이 1입니다. c를 준 거고. 루트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입니다. a를 주는 거겠지. 그러면 ac 완성이니까 fx 끝. 알았음? 끝. 여기까지. 와, 그러면 선생님 fn 곱해 fn 플러스 1이 0보다 적다는 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찾아가야지. 알았음? 알았음? 뭐 해봐야 돼? fx를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m에다가 저기 좀 작은 마이너스부터 좀 넣어봐. 근데 무지성으로 하면 마이너스 100부터 넣지 말고. 알았지? 어디 주변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00이 1이니까 뭔가 곱해서 응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정의역이 얼마만큼? 1만큼 차이 나는 상황일 때. 그치? 그때 대응하는 Y좌표들이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저 멀리 있는 M과 M 플러스를 넣는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겠지. 그럼 부호가 바뀌는 건 뭔가 이 근처잖아.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살짝 왼쪽이겠지. 그럼 대충 너희들은 뭐 한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기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0, 1, 2, 3 넣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값이 얼마야?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을 거냐. 얘가 루트인 뿐인데. 그지? 고작 Y좌표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데. 끽 해봐야 뭐 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래. 양수 2나 3, 4 주변이겠지. 그럼 n값에다가 한 2, 3, 4 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양수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예,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으로 흘러가 볼 건데 너네 되게 어려운 질문 있지. 뭐? 정적분이든 뭐든 정의가 뭐야? 라는 질문. 사실 되게 어려워하지.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 기억나냐? 내가 다른 단원들은 정의가 뭐야? 뭐 성질이 뭐야? 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걸 막 엄청 이 제목과 내용을 연결하면서 물어보진 않아. 그지? 근데 정적분에서는 내가 이 제목과 얘를 설명을 연결 지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기본 정리가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요즘의 교과서나 요즘의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정적분의 정의라고 이름을 바꿔놔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쟤야. 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이게 무슨 표현인지까지는 방학 때 다들 배웠죠.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한다? 대문자 F 부정적분을 해서 B를 넣고 A를 넣어서 뺀다입니다. 까지. 요게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야. 요즘 너희들 교육과정에.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는 정의는 사실은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을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으로 치면은 정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정적분의 진짜 정의는 어디에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수투라는 과목이기 전에
미적분 1, 2 시절에는 지금 너희들의 수투로 치면은 함수의 극한 먼저 나왔고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갔지. 근데 그 전에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급수란 걸 배웠고 그 안에서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쓸 수 있는 놈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정적분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적분의 첫 시작이, 정확하게는 정적분의 첫 시작이 얘네를 이용해서 뭔가 정의하는 게 있어. 그게 정적분의 원래 정의예요. 알았죠? 근데 요즘은 이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옛날 방식인 정적분의 정리를 요즘의 정적분의 정의로 이름을 바꿔서 설명을 보통 한다고. 어쨌든 이거나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뭔데? 일단은 부정적분을 하고 나서 B 넣고 A 넣으라는 의미로 요거는 잠깐 부정적분을 하라는 의미로 잠깐 써놓은 거고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정적분의 정의다. 알았지? 자, 그런데 왜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가볍게. 자, 지금 내가 정적분의 정의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할 겁니다. 잠깐 이거 좀 지우고. 그때 지금 내가 뭔가 길게 여기까지 써줄 겁니다. 그 내용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외울 것까지는 없다.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이해만 해줘라. 왜?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그걸 안다고 해서 또는 모른다고 해서 뭔가 너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지장이 있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냥 가볍게 들어주면 돼. 자, 간다. 일단은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왜 등장을 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야. 뭐 정적분이랑 연결되는 게 뭐다? 넓이. 우리는 넓이를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놈에 대하여? 곡선 fx에 대하여. 잠깐만. 저도 이렇게 그리는 거 불편하다. 곡선 fx라는 거에 대하여 x축이 여기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 그때 우리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저게 뭐 예를 들어서 태극무늬처럼 원이 있고 원이 있을 때만 이것 따라가고 넓이를 구하고 할 때 뭐 반툭 잘라가지고 옮겨놓고 직선하고 구하고 이런 형태의 함수가 아니거든. 그냥 지 멋대로 생겨있는 함수란 말이야. 그지? 그거에 대해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해달라? 불가능하지. 잘라서 옮겨 넣어가지고 뭐 삼각형 있는 사각형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저 녀석. A부터 B까지 fx라는 놈이랑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다라고 부르기로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왜 저렇게 부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옛날 정의가 필요해.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그래서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자 여기서 살짝 바꿀 거야. 우리는 이렇게 A부터 B까지 상수 A부터 상수 B까지인데 이 녀석을 살짝 너희들이 또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 살짝 바꿔보자.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t에 대한 축으로. 그래서 ft라는 함수로 가면서 ft와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누구를 여기 오른쪽 꼬다리에 있는 이 녀석을 뭐로? x라고 불러봅니다. 즉 a부터 x까지. 알았죠? 그럼 뭐야? x까지라고 했는데 x가 뭔지는 모르고 a가 뭔지는 모르고 넓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가 하나 딱 정해지면 넓이 하나 나오지. 그지?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면 a부터 x까지 넓이 나오지. x가 여기까지 가면은 넓이 나오잖아. 그지? x 하나당 넓이 하나, x 하나당 넓이 하나 대응이 되고 있네.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함수. 맞죠? x 하나가 정해졌는데 값이 없거나 0 말고 없거나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두 개가 나오면은 그것도 함수가 아니겠지. 근데 x 하나당 값 하나 나오네. 함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 어떻게 계산을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녀석이 결국 x라는 놈에 대한 함수네. 그래서 이 녀석은 넓이, surface, 표면적을 구한다라고 해서 sx라고 부르기로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알아? 단 sa는 뭐다? A부터 A까지 아래끝 위끝이 같아지면 0. 이거는 정적분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고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A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가로의 길이가 A부터 0에 근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0이 돼버리는 A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자 하면 가로의 길이가 빵이지 아예. 그지? 가로의 길이가 0이면 넓이는 0이잖아. 그래서 SA는 뭐다? 0인 거는 알고 있는 거다. 알았죠? 알았죠?
그때 그래서 이 sx가 뭔데? x 맞지? fx가 뭔데? 자, 이 녀석을 잘 봐.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x-a로 하는. 근데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가로 a부터 x까지라는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 안에 있는 함수 ft, 함수값 ft 중에서 제일 작은 ft를 높이로 하는 최소값이라는 의미로 small m을 쓸게요. 그런 직사각형보다는 당연히 큰 건 알아. 맞지? 물론 평소함수는 같을 수도 있고. 맞죠? 그거보다는 살짝 위에 더 튀어나와 있잖아. 두 번째. 그 마찬가지의 구간 안에서 x-a를 가로로 하는 그 구간 안에서 나는 y좌표 중 제일 큰 놈을 가지고 만든 사각형보다는 당연히 작겠지. 그걸 m이라고 한다면. 맞죠? 만약에 우리가 a부터 x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다. 이게 fx다. 그럼 뭐야? 이거잖아. 여기가 최대값이라서 그걸 높이로 한다면. 그럼 무조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보다 이만큼 더 튀어나가 있지. 그럼 더 크겠지. 맞죠? 이건 알아.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세 변에 전부 다 x-a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얘도 m.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뭘 붙이는 거야?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어떤 리미트? 아까 a부터 b까지였다면 둘 다 상수였지만 지금은 x로 바꿔놨으니 x를 움직일 수 있죠. x를 a로 보내보는 거야. 셋 다. 그러면 얘는 뭐야? 뒤에 0이 있어서 주겠어. 그 0이 SA야.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네 S'A입니다. 맞나요? 그때 얘는 뭐예요? 얘는 뭐고요? 자, 우리는 지금 A부터 X까지 너희들 눈에 보이게 일부러 공간을 빵 떼놨으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이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지.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 아니야. 근데 저 X와 A를 근접하게 한다면 결국 최소값, 함수값 중 그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 중 최소값이었던 것도 결국에는 얘가 A야. 점점 다가오다 보면 어디로? 결국은 A에서의 Y좌표로 줄어들지 않겠냐? 최대값도 지금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나? 아무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여기가 A일 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은 최대값은 여기서의 Y좌표겠지. 근데 이 X가 점점 다가가다 보면 결국은 이 Y좌표 또한 FA로 다가가지 않겠니? 둘 다 극한값이 뭐다? FA일 겁니다. 그럼 무슨 정리에 의하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S'A의 A는 FA랑 같아지지. 맞냐? 자, 그런데 지금 내가 A가 되게 특수한 경우를 잡았냐? 뭐 0이래? 3이어야만 저게 성립하는데? 아니잖아. A가 3이었어도 저게 성립할 거고 A가 2였어도 성립할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었어도 성립하지. 결국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다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은 뭐다? S'A의 X는 FX란 얘기고 결론은 SX가 뭐다? FX에 대하여 미분을 했더니 얘가 되는, 즉 얘는 한 부정적 분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못 따라온 거는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fx에 대한 어느 한 부정적 분을 보통 sx로 쓰니? 아니지. 대문자 fx로 써왔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문자 fx를 뭐 해보자. fx에 이거 말고 또 다른 한 부정적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똑같은 도함수 fx에 대한 부정적 분과 부정적 분은 무슨 관계에 있어? sx와 fx는 무슨 관계에 있어? 상수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지? 적분 상수만 달라질 거고 나머지 항들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x에 뭘 넣어보면 a를 넣어보면 얘는 0이야. 그럼 얘는 fa에다가 플러스 c니까 c가 마이너스 fa라는 걸 얻었네. 맞니?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sx로. 근데 sx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 a부터 x까지의 fx였잖아. ft였잖아. 그지? 그 녀석이 뭐가 됐다? sx는 fx 플러스 c. fx 플러스 c. c 대신에 마이너스 f를 써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아까 뭐였어? b였고 b였겠지. sb가 중요한 거 아니라서 이거.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b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았죠?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면 돼. 아, 그냥 넓이 구하고 싶었구나. 그냥 뭐 샌드위치 정리를 써가지고 뭔가 어쨌든 이걸 얻었네 라는 것만 기억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뭔가 다른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거부터 좀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정적분의 뭐 기본 성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거 쓸 사람 있나? 참고로 서술형에서 물어봐서 쓰란 건 아니야. 그냥 본인의 궁금증 때문에 뭐 써볼 사람들은 써놔도 돼. 여기까지. 쓸 사람 없나? 그럼 지워도 돼? 자, 여기 살짝 지운다 이제. 이랬는데 물어보면 어떡하지? 알려주면 되지, 그지? 아무튼 정적분의 기본 성질로 넘어간다. 자, 그럼 뭐다? 첫 번째. 아까 하다가 나온 건데 A부터 A까지면은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A부터 A까지면은 뭐 해준다? 값을 0으로 써준다. 왜? 결국은 가로의 길이가 0인 놈에 대한 넓이 구하기라서. 알았죠? 가운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를 dx라는 함수가 있었어. 아, 함수래. 정적분이 있었어. 근데 B부터 A까지 fx dx를 가지고 와봐. 어때요? 얘가 뭐야? fb-fa지. 근데 얘는 대문자 f. 얘는 뭐야?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b지. 둘이 어때?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의문이 들기 시작해야 돼. 물론 처음 배울 때. 선생, 정적분은 처음에 뭐 구하고 싶었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며. 근데 도대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는 뭔가 둘 중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 넓이는 뭐야? 항상 양수 아니야? 그지? 근데 정적분을 분명히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 왜 부호가 존재합니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정적분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넓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거고 넓이랑은 조금 달라. 오케이?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아니, 부호가 생겨. 정적분은 부호가 있고 넓이는 무조건 양수야. 알았지? 오케이? 기억나지? 방학 때 했던 거.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왜 도대체 넓이로 잡았는데 언제부터 부호가 생긴 거야? 그거에 대한 고민. 그것도 역시 언제? 아까 말했던 요즘은 미적분. 옛날로 치면은 옛날 정적분을 이제 필요로 한데 여기 지금 우리 반은 대부분이 다 뭐야? 다 이제 확동할 거니까 어차피 미적분 관련 없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첫 번째 얘 때문이야. 두 번째 얘 때문이고. 자, m이나 m, 스몰 m이나 대문자 m을 우리가 뭐로 잡았어? 높이로 잡았니? 내가 높이라고 말은 했지만 원래는 뭐다?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이 m의 정확한 정의는 뭐다? a부터 x까지 나오는 놈들, 누구? y 좌표들 중에서 그 중에서 크기가 제일 작은 놈이었던 거야. 근데 그 놈을 절대값 없이 그냥 쓰고 있잖아. 극한은 그냥 fa가 되잖아. fa가 음수면 어쩔 건데. 그지? 그래서 얘네들도 다 뭐다? y 좌표들 중 크기가 제일 작은 거. 즉 y 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언제? x축보다 내려가 있는 놈들은 정적분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생겨요. 두 번째, 가로의 길이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 그림에서야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 빼기 a가 양수지. 근데 실제 x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왼쪽에 있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음수였겠지. 알았죠? 그래서 뭐다? 적분 구간 읽어줄 때 A부터 X까지라고 있지. 그때 A부터 X까지 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적분을 할 때 음수가 될 수 있다. 알았냐? 알았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배우러 가면 오늘을 하기 때문에 넓이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다시 넘어갈 건데 정적분과 넓이, 정적분의 활용에 있는 넓이라는 곳으로 가면은 자 여러분들 A부터 B까지 이 녀석에 자 누구랑 넓이랑 A부터 B까지 fx, dx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둘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왜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니까. 넓이랑 똑같은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정적분도. 근데 문제는 뭐다? A부터 B까지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한 녀석과 누구? 실제
넓이를 비교하면 여기서 무슨 관계 있다? 부호가 반대인 관계. 왜? fx가 내려가. 정적분은 음수가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다시 올라가서 a부터 b까지 넓이랑 정적분을 비교하래. 둘은 어떻다? 역시 부호 반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왜? a부터 b까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누구? 이 녀석의 넓이랑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과 비교해보래요. 둘은 어때요? 같은 관계이지. 왜? 이번에는 내려갔으니까 음수인 높이를 잡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밑변도 음수라서 곱하면 결국 양수.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알겠죠? 정적분에 왜 부호가 붙는다? 처음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아니라 뭐 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런 이유로 부호가 생기고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를 우리는 넓이에서도 배울 건데 지금 당장 정적분에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정적분도 계산도 할 수 있지만 넓이 공식 있잖아. 기억나?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만 살파 3승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만 살파 4승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지금도 써도 좋다 이거지. 내 말은. 알았죠? 물론 물어보는 경우라면. 자, 그래서 어쨌든 부호라는 게 생긴다. 이해됐죠? 뭐 적분 구간이 바뀌어버리면 아래끝 윗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래끝 윗끝 아래끝 윗끝이라 부르는데 아래끝 윗끝 자리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는 역할.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적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나오던 성질들 다 여기서도 쓸 수 있다. 첫 번째 뭐?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각각의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됩니다. 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신에 뭘 잘 확인해? 여기가 적분 구간이 정적분에서 만약에 A부터 B까지면 여기도 다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그래서 어느 경우에 뜯는 거는 잘하는데 합치는 경우에 무조건 합치지 말고 적분 구간이 같은지 잘 보면서.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네. 네 번째 또 뭐 배웠어? 부정적분에서 fx라는 함수에 k배를 한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뭐였지? 그 k배를 뽑아내도 됐었지. 그게 언제도 성립한다? 적분 구간이 주어져 있는 누구? 정적분에서도 성립한다. 알았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정적분에서만 나오는 성질이 하나가 더 있죠. 위에 거 두 개처럼. 뭐 있어? 기억나나?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fx라는 함수랑 B부터 C까지 fx라는 함수의 정적분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해나야? 그렇지. A부터 C까지 fx 정적분으로 한 방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요? 잘 봐. f가 여기 있어. A, B, C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 양수 잘 나오고 B부터 C까지 정적분 양수 잘 나오는데 A부터 C까지 정적분 이거 전체니까 합한 거 맞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반드시 A, B, C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돼야만 성립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A, B, C의 대소와 무관합니다. 맞죠? 기억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C고 B라고 해보자. 그래도 어떻다? 얘는 이거 전체야. 넓이가니까 양수로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뭐야? B부터 C까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 뭐야? 마이너스지.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빼고 나면 남은 게 되죠. 알았죠? 그래서 A, B, C의 대소와 무관하게 무조건 쓸 수 있는 성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다?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난 거야. 이제 뭐 다항함수 뭘 갖다 주든 적분해서 뭐 넓이 구하시오로 물어보든 그 뭐 정적분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를 보든 너희들은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거는 사람들 다 정리.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준 다음에 정리 다 되고 나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엔 이제 뭐야? 유형 설명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 딱 두 가지 유형. 알았죠?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거 가지고 짜집어서 맞추기. 물론 저런 거에서 설명 나오지. 알았죠? 정리. 자, 가자. 이제부터는 성질, 유형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일단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했죠.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녀석은 사실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제목은 안 쓴다. 너희들이 맞춰봐라. 첫 번째 뭐다? 막 어떤 문제를 계산형 문제를 풀든 뭔가 참고지 문제를 풀든 이런 녀석을 만났어. 이게 어느 얘기로 넘어갈까? 해나야. 해나야? 오늘 너무 많이 물어봤나? 윤영아. 너네 방학 때 또는 옛날에 배웠던 수트 잘 떠올려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뭐 없어? 어? 2배. 모든 걸 다 설명은 못했지만 어쨌든 맞아요. 그런 거. 뭐? 우함수, 기함수. 자, 간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거부터 쓰고 갈까, 제목? 우함수, 기함수. 이거 뭐예요?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나온다. 얘네들은 무조건 뭐? 마이너스 2부터 그냥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세요, 야. 자, 그때. 자, 질문을 다시 해봐야지, 해나야. 만회할 기회를 줄게. 우함수에 대한 얘기였다면 뭘까?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건데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라면 뭘까? 이거는 준혁이 자네한테 물어볼 거야. 대기하세요. 해나야, 이게 뭐지? 뭘 기억해봐? 우함수의 특징을 생각해봐. 우함수의 특징이 뭔데?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고 하면 뭐가 안 보여? 아까 윤영이가 말한 게 힘들잖아. 2배. 그래서 자, 우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뭡니까? 같은 함수에 대한 0부터 A까지의 적분으로 바뀌면서 그 녀석을 몇 배 해주세요?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준혁아, 그럼 밑에 건 뭐야? 그렇지, 0. 잘 찾아봤네, 책에. 자, 기함수는 뭔선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아이고, 그림 너무 크게 그렸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말 그대로 진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거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이나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따로 볼 건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은 음수잖아. 얘의 정적분은 양수잖아. 근데 그 두 개 그냥 더하잖아. 0이겠지. 왜? 넓이가 똑같으니까. 부호는 반대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이게 5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써? 자,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사람들, 이제 내년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배우는 사람, 그 얘기 좀 이따 해야겠다. 아무튼 그럴 사람들은 더 다양한 내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수투 때처럼 뭔가 메인 유형 느낌은 아닐 거야. 계산형 메인 문제 느낌은 아닐 거야. 대부분이 잘 안 나오고 수투에서는 메인 유형이 될 수 있지. 자, 어떻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어떤 다항함수를 가지고 왔는데 x 3승 플러스 2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x에다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0부터 A까지 2x의 제곱 플러스 1만 2배 하면 되잖아. 맞죠? 기억나죠? 뭐 다항함수에 있는 여러 가지 항들 중에서 인테그럴 안에 있는 함수가 뭐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 꼴. 홀수차 항들은 다 기함수잖아. 단항식 x의 3승은 기함수잖아. 단항식 마이너스 x도 기함수잖아. 다 따로따로 인테그럴 쓰고 인테그럴 쓰고 인테그럴 쓰고 인테그럴 쓰고 인테그럴 썼을 때 얘네들은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0. 맞죠?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누구만? 짝수차 항만 남긴 채로 0부터 A까지 적분을 바꾸면서 2배. 알았음? 이런 용도로 제일 많이 쓰지. 수투에서는. 알았죠? 그냥 우함수, 기함수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게 우리 한번 했던 건데 안 해도 되려나? 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야? 우함수 합성 우함수는 뭐야? 우함수 합성 기함수는 뭐야? 기함수 합성 우함수는 뭐야? 이제 협곡이다. 기함수 합성 기함수는 뭐야? 이거 설명할까 말까? 한번 정리 더 할까 말까? 준혁아. 아씨, 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뭐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얘는 똑똑하구만. 얘는 끝. 외워라. 왜요? 그냥 단순하게 막 외우면 돼요. 아니, 제발 그냥 단순하게 좀 하지 말고. 기함수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3승. 우함수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제곱. 합성을 하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짝수. 알았죠? 곱하기는 오히려 반대로 뭐야?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홀수. 기함수. 알았죠? 그런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니까 그냥 막 외우지 말고 방금 내가 한 것도 뭐야? 나도 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 공식시험 우함수 외우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물어보면서 살짝 나도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두 가지네요. 요 두 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면 세 개가 된다고 했던 게 이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적분이 나와. 근데 그 적분 구간이 뭐야? 상수면 뭐니? 변수면 뭐니? 이 질문인데 여기서 적분관이 상수라고 하는 이 유형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fx라는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x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얼마니?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계산형이고 오케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fx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잘 출발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0부터 1까지 f를 또 주는 거. 그러니까 fx를 설명하는데 또 fx와 관련된 걸 가지고 적분을 할 때. 오케이? 그때 말하고 싶은 게 적분의 상수 저거야. 방법은 딱 하나다. 무조건 뭐 하면 끝난다? 치환하면 끝난다. 지금 한번 딱 보여줄 테니까 넘어가자. 뭐? 이거 뭐야? 계산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온지 7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수잖아. 그럼 fx는 뭐야?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 됐나요? 이 0부터 1까지 하지 말고 0부터 2까지라고 하자. 아무튼 됐나요? 오케이? 그럼 가자. 뭐? a를 다시 구해봐. 뭐였는데? 0부터 1까지 fx. 근데 fx가 뭐야?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 그럼 적분을 하면 또 a에 대한 식 나오겠지. a는 어쩌고저쩌고 a.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가 나왔다? 다시 대입하면 fx 완성인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럼 fx 완성이라고. 알았니? 끝. 이렇게 푸는 문제. 그 유형을 말합니다. fx의 설명이 fx에 대한 인테그럴 나와 있는데 그 인테그럴이 0부터 a부터 b까지라는 상수부터 상수까지라면 치환형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 얘기야. 알았죠? 두 번째. 뭐 똑같이 써놓고 뭐 하냐? 적분관이 이번엔 뭐? 변수. 아까 내가 보면 말은 변수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적분관의 상수, 두 번째는 적분관의 변수. 알았죠? 요 녀석은 뭐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너네 공식처럼 외운 거. 뭐? 이런 거.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뭐 해야 된다? 해나야? 우리 해나야? 오늘 대답이 하나가 요거 잘 대답했다. 그렇지. 아무튼 뭐 하라? 안에 있는 함수 보기 전에 무조건 뭐 한다? 미분한다. 기억나? 자, 가자. 만약에 a부터 x까지 ftdt라는 녀석이 등장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 70%, 60%쯤 되는 문제들은 지들이 미분하세요 하고 있어. 뭐라고 하면서 잘 봐. 를 gx라고 할 때 gx가 극대값이 어쩌고 극소값이 어쩌고 최대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극대값을 물어보면 미분해야 되잖아.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해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야 되잖아. 그렇게 줄 거야. 대부분의 문제가.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거야. 근데 일부 한 40%쯤 되는 문제들은 미분하라는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는 얼마 나와 있을 때 양변을 미분을 하세요. 어쨌든 그런 결과는 뭐다? 기억나? fx다.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랑 관련된 공식, 비슷한 공식 또 있지. 뭐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적분간 아래 끝 위끝에 다 x들이 포함된 거. 이걸 만나도 우리는 뭐 한다? 자동으로 미분을 하고 본다. 미분을 하면 뭐 나오거든? 결국 ft는 적분했다 미분하는 거라서 다시 스몰 f로 돌아옵니다. f 프라임도 아니고 대문자 f도 아니고 그냥 스몰 f로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뭐다?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알았나? 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근데 외워라. 왜도 중요하지만. 알았죠? 근데 항상 적분관이 아름답게 이렇게 맞춰놨을까? 그게 아닌 게 문제지.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한 10%, 5% 정도의 문제들은 저 A나 X 가지고 장난을 쳐놓을 거야. 그럼 장난을 막 쳐도 이렇게 막 쓰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왕 외울 거라면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로 GX,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로 HX, 적분관이 GX, HX처럼 X에 대한 식이 나올 때 FTDT를 만나면 일단은 뭐 한다? 미분을 한다는 건 맞다. 근데 미분한 그의 결과를 이걸 공식처럼 외웠으면 좋겠어. 왜? 한 5%의 문제들 실수하지 말라고. 막 하지 말라고. 자, 그럼 결과부터 한다. 이건 미분하면 뭐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분했다 미분으로 돌아오니까 스몰 f가 바뀌진 않습니다. 스몰 f는 그대로예요. 그때 여기에서 윗끝 x 그대로 윗끝 x 플러스 a 넣었던 것처럼 여기도 윗끝 hx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도 마이너스 뒤에도 f gx 그냥 쓰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것만 딸랑 넣고 빼고 넣고 빼는 게 아니라 뭐가 붙는다? hx에 대한 도함수와 gx에 대한 도함수가 붙는다는 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면 외우면 요거 어때? 왜 이거는 뭐 속미분이 없는 거야? 속미분 해봐야 1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얘도 속미분 해봐야 1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라고 해석이 가능해. 얘는 원래는 fx 빼기 fa. 근데 fa 쪽에는 속미분 a를 미분. a 미분은 뭐야? 0이잖아. 그래서 뒤에 건 0이라서 사라진 거지. 저거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외울 거면 저거를 외워주세요. 알았어? 자, 그러면 뭐 안 외우면은 또는 까먹어서 뭐 어쩔 건데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오게 된 원인에서부터 너희들도 저 녀석으로 저런 녀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실제로 교과서는요. 저거 초록색깔, 주황색깔 저거 안 외웁니다. 이 형태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만드세요로 바뀌어 있어. 그걸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일단은 미분에서 저게 나온다는 공식을 모른다는 가정하면은 노란 색깔 정적분부터 맞지? 정적분부터 하겠지. 맞지? 이 녀석을 미분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 미분했으니까 다시 스몰 fx로 돌아오고 이거 미분하면 뭐야? 스몰 f a가 아니라 0인 거지. 대문자 f에다가 뭔지 모르는 a라는 2라는 상수를 넣었다 치면 그 상수잖아. 그러면 이건 미분하면 0이지. 얘는 뭐야? 적분을 먼저 해주면 이거야. 아이? 근데 그 녀석을 빨간 색깔 뭐래? 미분하라고 하고 있잖아. 알았죠? 그럼 저 녀석도 마찬가지야. 스몰 f를 적분하는 걸 대문자 f로 쓰면은 저거는 지금 이거야. 그걸 미분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한테 미분을 쓴 거지. 알았니? 책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풀고 있을 겁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러면 끝이야. 이제 정적분 단원 설명 끝. 이거 가지고 너희들 문제 쫙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시간이 애매해서 문제는 패스. 월터반이랑 똑같네. 월터반도 풀이를 못해줬네. 자,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됐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3학년 수업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마칠게요.